첼시전 손흥민 향한 포스테코글루 경기 후 인터뷰 작심 발언에 현지 난리 난 상황. 디디그 맨유 레전드 게리 네빌이 손흥민을 향해 자신이 틀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7일 이하 한국 시각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이 센터포워드로서 얼마나 잘 뛰고 있는가? 솔직히 몇 해 전에 난 그의 시대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최고의 선수로 돌아왔다. 그는 원톱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 칭찬했다. 토트넘은 이날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1라운드에서 1대4로 패했다. 불가항력이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에 이어 데스티니 우도지가 퇴장당해 9명이 싸웠다. 니키 판 더 펜과 제임스 매디슨은 부상으로 교체됐다. 토트넘의 올 시즌 첫 패전이었다. 손흥민도 뼈 아팠다. 그래도 그는 제 몫을 했다. 손흥민은 전반 13분 골네트를 갈랐다.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오른발 슛으로 골로 연결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VAR 끝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손흥민은 1에서 2로 뒤진 후반 48분에는 상대 선수 3명을 따돌리는 드리블 돌파 후 회심의 왼발 슛을 터뜨렸다.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땅을 쳤지만 9명이 싸운 것을 감안하면 눈부신 활약이었다. 손흥민은 3경기 연속골에 실패했다. 그는 첼시전 후 결과로 따지고 보면 대패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결과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아쉬웠다. 이런 패배를 통해서 선수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후 걱정은 컸다. 히샬리송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실패했다. 손흥민이 9번으로 펄펄 날고 있다. 그는 올 시즌 8골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11골을 터뜨린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가 유일하다.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찬사가 줄을 잇고 있다. 2. 토트넘 먹튀 공격수의 전력 이탈, 치골 수술 예정, 의사와 이야기 나눴어. 잠시 쉬어야 할 때. 영국 야후 스포츠는 7일 히샬리송이 수술을 진행한다. 고 전했다. 히샬리송은 첼시와의 11라운드 경기 이후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과 눈물을 훔치면서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샬리송은 지난 몇 달은 나에게 쉽지 않았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이미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곧 치골 수술을 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이어 잠시 쉬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전력에서 이탈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토트넘은 케인이 떠나면서 생긴 공격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에 박차를 가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기존의 히샬리송을 활용해야만 했다.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에버턴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이적료는 약 900억이었기에 기대가 상당했다. 히샬리송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리그 한 골에 그치는 부진으로 먹튀 공격수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토트넘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히샬리송을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개막 이후 리그에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는 등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로 분위기 반전을 끌어내지 못했다. 히샬리송은 지난 9일 브라질 대표팀 일원으로 볼리비아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 남미 예선 1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으로 70분을 뛰고 교체됐다. 히샬리송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네이마르와의 경쟁에서 밀린 것이 서러웠는지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히샬리송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력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였다. 때때로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다. 개인적인 일이 방해됐다. 일을 올바르게 하고 싶어도 잘못된 일이 발생한다. 지난 5개월 동안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다. 내 돈만을 본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났다. 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폭풍은 지나갔고 나는 집중할 것이다. 토트넘과 브라질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 고 다짐했다. 히샬리송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풀럼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듯했지만 이후 뚜렷한 활약이 없는 상황이다. 히샬리송이 부진한 사이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미친 활약을 선보이는 중이다. 히샬리송은 손흥민에게 최전방을 내준 후 측면 공격 자원으로 출전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골반 부상으로 쓰러졌고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다. 3. 마법 같은 여정. 계속된다. 문성철 결승타 KT 파죽지세 PS 4연승, KS 우승 확률 76.3% 잡았다. KT는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포스트 시즌 LG 트윈스와 맞붙은 한국 시리즈 7전 4승제 1차전에서 3-2로 이겼다. 올해 포스트 시즌에서 4연승을 질주한 KT는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KT의 기세가 매섭다. NC 다이노스와 맞붙은 플레이오프에서 2연패 뒤 3연승을 거두며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고 LG를 상대로 한국 시리즈 1차전까지 승리했다.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76.3%에 달한다. 1982년 무승부과 1985년 미개최를 제외하면 역대 38차례 열린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이 우승한 경우는 29번에 달한다. KT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 업셋을 노린다. LG는 홍창기, 우익수, 박혜민, 중견수, 김현수, 지명타자, 오스틴 딘, 1루수, 오주환, 유격수, 문보경, 3루수, 박동원, 포수, 문성주, 좌익수, 신민재, 2루수, 순으로 라인업을 꾸렸다. 염경엽 감독은 올해 고영표를 괴롭혔던 타순을 그대로 꺼냈다. 고영표는 LG와 4경기에서 2패 평균 자책점 7.36으로 부진했다. LG가 고영표에 제대로 일격을 가한 셈이다. 염경엽 감독은 라인업을 구상하면서 정규 시즌 때처럼 선수들이 고영표를 공략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는 우리가 고영표를 괴롭혔던 포인트가 포스트 시즌에도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가을 야구는 정규 시즌과 다른 분위기다. 공격적인 야구를 하겠다. 1차전이 매우 중요하다. 며 타선의 폭발력을 기대했다. 이에 맞서 KT는 김상수, 유격수, 황재균, 3루수, 앤서니 알포드, 좌익수, 박병호, 1루수, 장성우, 포수, 배정대, 중견수, 문상철, 지명타자, 박경수, 2루수, 조용호, 우익수로 타순을 구성했다. NC 다이노스와 맞붙은 플레이오프에서는 줄곧 8번 타순에 배치됐던 배정대가 6번으로 이동했다. 상대 선발 켈리와 상대 전적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배정대는 올해 켈리에게 7타수 4안타 타율 0.571 출루율 0.571 장타율 0.714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1.285로 강했다. 이강철 감독은 배정대가 켈리에게 잘 쳤다. 이번 타자로 쓸까도 고민을 했다. 황재균의 타격 페이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6번 타자로 기용한다. 너무 상위 타순에 넣으면 부담이 갈 것 같아서 6번에 올렸다. 며 배정대의 활약을 기대했다. 수비 강화를 위해 박경수가 다시 선발로 나선다. 선발 고영표가 땅볼 유도형 투수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강철 감독은 LG에는 왼손 타자가 많다. 고영표도 땅볼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 박경수를 선발로 쓰게 됐다. 며 박경수 기용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선발이라는 중책을 맡은 켈리와 고영표, 동료들의 연이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제 몫을 톡톡히 해내며 팬들의 함성을 이끌어냈다. 켈리와 고영표 모두 퀄리티 스타트, 선발 6이닝 3자책점 이하 투구, 피칭을 선보였다. 켈리는 2019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뒤 5년 동안 144경기에서 68승 38패 평균 자책점 3.08을 기록. LG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켈리와 함께 LG는 꾸준히 가을 무대에 섰다. 켈리는 포스트 시즌 6경기에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 2.23으로 활약했다. 경기 초반 위기를 맞았지만 빅게임 피처 다운 모습을 보였다.
켈리는 1회 선두타자 김상수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다. 후속타자 황재균 타석 때 1루 주자 김상수에게 도루를 내줬다. 이때 포수 박동원의 송구 실책이 나와 무사 3루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황재균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지만 3루 주자에게 홈을 내줬다. 2회에도 야수진의 실책이 있었다. 켈리는 선두타자 장성우에게 3루 땅볼을 유도했다. 그런데 3루수 문보경이 포구 실책을 저질렀다. 켈리는 배정대에게 좌전 안타를 맞아 무사 1, 2루 상황에 처했다. 실점 위기였지만 이번에는 야수진의 수비 도움을 받았다. 문상철이 번트를 댔는데 포수 박동원이 빠르게 3루를 택해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이후 1루로 뿌려 문상철까지 아웃시켰다. 이때 2루 주자 배정대가 3루를 노렸지만 태그 아웃시켰다. 3회를 3자 범퇴로 막은 켈리. 4회 황재균과 알포드에게 연속 볼넷을 줘 무사 1, 2루에 처했다. 박병호는 삼진 처리했지만 장성우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이때 중계 플레이 과정에서 유격수 송구 실책이 나왔다. 3루 주자 알포드는 태그아웃 시켰지만 2루에 있던 황재균이 홈을 밟았다. 켈리는 더 흔들리지 않았고 배정대를 3루 뜬공으로 잡아내며 이닝을 마쳤다. 이후에는 큰 위기 없이 이닝을 삭제해 나간 켈리. 7회 선두타자 박병호를 투수 앞땅볼로 잡아냈지만 장성우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다. 그리고 이정용과 교체됐다. 이정용이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내며 켈리의 책임주자를 지원했다. 이날 켈리는 6과 3분의 1이닝 4피안타 투볼 넷 6탈삼진 2실점을 기록.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선보였다. 더그아웃으로 돌아가는 켈리를 향해 LG 팬들도 기립 박수를 보냈다. 고영표는 가을 무대에서 선발 투수로 좋은 기억이 없다. KT가 통합 우승을 했던 2021년에는 불펜 투수로 뛰었다. 3경기 4와 3분의 2이닝 2홀드 평균 자책점 3.86을 기록했다. 지난해 키움 히어로즈와 맞붙은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선발로 뛰었는데 2와 3분의 1이닝 6피안타 1피홈런 5실점 4자책점으로 부진했다. 올해 LG에 약했던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고영표는 2023 시즌 LG와 4경기에서 2패 평균 자책점 7.36으로 부진했다. 그래도 고영표는 제 몫을 다했다. 동료들을 실책으로 힘든 싸움을 벌였지만 최소 실점으로 버텼다. 1회 선두타자 홍창기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냈지만 박혜민과 김현수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1-4-1, 3루 상황에 처했다. 이때 오스틴에게 땅볼을 유도했는데 2루수 박경수가 한 번에 타구를 처리하지 못했다. 뒤늦게 2루로 공을 토스했지만 유격수 김상수가 잡지 못했다. 그 사이 3루 주자 박혜민이 홈을 밟아 실점을 내줬다. 계속해서 고영표는 오지환에게 우전 안타, 문보경에게 우익수 희생플라이를 맞고 1점을 더 줬다. 그래도 고영표는 박동원을 3루 땅볼 처리해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고영표는 주자를 내보냈어도 2에서 3회를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4회에는 1-4-1, 3루 상황에 처했지만 홍창기를 1루 땅볼, 박혜민을 삼진 처리해 위기를 넘겼다. 5회에도 그랬다. 2-4-1, 2루 상황에서 박동원을 삼진으로 잡아냈다. 고영표는 6회를 3자 범퇴로 막아내며 이날 등판을 마쳤다. 고영표의 한국 시리즈 1차전 성적은 6이닝 7피안타 2사사구 3탈삼진 2실점, 1자책점을 기록. 퀄리티 스타트를 올렸다. 2에서 2로 팽팽했던 경기는 마지막 이닝에서 승부가 갈렸다. 9회 KT가 웃었다. 선두타자 박병호가 바뀐 투수 고우석에게 유격수 땅볼로 잡혔다. 그리고 장성우까지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나며 투아웃에 몰렸다. 하지만 배정대가 9구 접전 끝에 볼넷으로 출루했고 문상철이 왼쪽 펜스를 직격하는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다. 1루에 있던 배정대는 3루를 돌아 홈까지 파고들어 득점에 성공했다. 문상철은 유격수 송구 실책으로 3루까지 진루했다. 리드를 잡은 KT는 박영현을 투입했다. 선두타자 문성주를 투수 앞땅볼로 처리한 박영현. 오른쪽 다리에 맞고 굴절되는 공을 직접 태그아웃 시켰다. 박영현은 후속타자 신민재까지 2루 땅볼 처리했다.
그리고 홍창기까지 삼진 처리하며 승리를 지켜냈다.